백두산의 마지막 수호자. 사연을 소개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화. 산에 남은 마지막 사람. 抬起二小尾！ 동이틀 무렵 노인은 부서진 문을 임시로 막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하얀 눈밭 위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발자국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손바닥을 펼쳐 발자국과 비교해봤습니다. 한 발자국이 노인의 펼친 손보다 2배는 컸습니다. 호랑이. 노인은 중얼거렸습니다. 백두산 호랑이. 조선의 상꾼. 하지만 해방 이후 일본인들의 무분별한 사냥과 전쟁의 혼란 속에서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미 멸종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자국. 이것은 노인이 평생 본 그 어떤 호랑이보다도 거대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눈밭을 가로지르고 언덕을 넘어 숲속 깊이 이어지는 그 자취를. 그러다 문득 발자국이 2줄로 바뀌는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큰 발자국, 그리고 그 옆에 그보다 좀 작은 발자국.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동행하는 무리가 있구나. 순간 어젯밤의 그 슬픈 울음이 이해되었습니다. 그것은 무리를 지키려는 울음이었습니다. 인간의 냄새를 맡고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 선제 공격을 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하오. 나도 살아야 했소. 그는 더 이상 발자국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아서서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김강산이었습니다. 1875년생. 올해 71살. 그는 25세 백두산에 들어와 그 후 46년을 이 산에서 살았습니다. 마을에서는 그를 백두산 김노인이라 불렀습니다. 왜 산에 들어왔느냐고요? 세상이 싫어서였습니다. 1900년 조선은 이미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졌고 양반과 상놈을 가르던 신분제는 무너졌지만 그 자리를 돈과 권력이 대신했습니다. 김강산의 아버지는 몰락한 양반이었습니다. 토지도 재산도 다 잃고 끝내 빚쟁이들에게 쫓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고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5세 청년 김강산은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산에는 양반도 상놈도 없었습니다. 일본인도 조선인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사냥하고 살아남기 위해 버티는 것. 그것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하지도 않았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산이 그의 가족이었고 짐승들이 그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이미 70을 넘긴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내려가시지요, 어르신. 가끔 산에 올라오는 젊은이들이 말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일본 놈들도 다 쫓겨갔고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산에서 이렇게 고생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그래, 바뀌었겠지. 하지만 사람은 안 바뀌었을 게야. 네. 양반이 일본 놈이 되고 일본 놈이 미국 놈이 되는 게 뭐가 달라졌나? 결국 힘없는 놈이 당하는 건 똑같아. 젊은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거야. 산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산에서 죽는 건 내 선택이니까. 노인은 매일 산에 올랐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의 다리는 여전히 튼튼했습니다. 평생을 산에서 살다 보니 오히려 마을 사람들보다 건강했습니다. 엽총 하나를 메고 노인은 사냥을 했습니다. 토끼, 꿩, 노루. 가끔은 멧돼지도 잡았습니다. 겨울이 오면 짐승 가죽이 더 귀해졌습니다. 노인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정성스럽게 손질해서 보름에 한 번씩 장마당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소금과 기름, 탄환을 샀습니다. 그것이 노인의 삶 전부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풍족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밥을 먹을 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잠들 때 내일 누구를 만나야 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산은 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어디서 왔소? 무엇을 했소? 산은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도 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46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또 한 명 사라졌답니다. 이번엔 최포수까지. 그 용맹한 최포수가요? 엿새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목이 완전히. 사람들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노인은 들은 척 안 들은 척 했지만 귀는 세워두었습니다. 뭔가 있어요, 분명히. 산에 뭔가 있다고요. 호랑이래요. 어마어마하게 큰 호랑이가 산다고. 설마 호랑이가 사람을. 아니, 보통 호랑이가 아니래요. 눈이 얼음처럼 차갑고 푸른색, 크기가 소만하다던데. 노인은 그제야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호랑이. 푸른빛 눈. 소만한 크기. 그래. 그것이었군.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자신의 오두막을 찾아온 그 존재가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산에 오르면 안 됩니다. 마을 이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해지기 전에 모두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예 산에 오르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부터 이 마을은 산에 의지해 사는 곳이었습니다. 나무를 하고 짐승을 잡고 산나무를 캐서 살아가는 곳. 하지만 산에 오를 수 없다면 여기서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 가족이 떠나고 또 한 가족이 떠났습니다. 노인이 장마당에 갈 때마다 빈집이 늘어났습니다. 김노인, 당신도 이제 내려가는 게 어떻겠소? 마을 이장이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혼자 산속에 사시는데 얼마나 위험하겠소? 우리와 함께 내려갑시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소만 난 여기 남겠소. 내가 산에서 70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서워서 도망가겠소? 그건 아니지.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장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고집스럽게 산 노인을 아는 터라 말려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럼 조심하시오. 그것이 이장이 노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마을의 마지막 가족이 떠났습니다. 노인은 텅 빈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빈집의 문짝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이제 정말 나 혼자구나. 노인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혼자라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이었으니까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